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441640, 정확히 말하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와 해외 상장 ETF인 DIVO를 직접 투자하는 방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더 마음 편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본인 상황에서는 어떤 쪽이 더 맞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 하나는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투자 기준을 하나씩 쌓아가는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조용히 눌러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배당 ETF, 특히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상품들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은 예전보다 약해졌고, 그렇다고 현금만 들고 있기에는 물가와 기회비용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자본 차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시장에 남아있고 싶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자주 같이 언급되는 게 바로 DIVO 같은 미국 배당 커버드콜 ETF이고, 국내에서는 그 대안처럼 이야기되는 441640,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입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실제로 기사나 커뮤니티에서는 한국판 DIVO라는 표현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 둘은 사실상 같은 거 아닌가? 굳이 해외 ETF를 직접 살 필요 없이 국내 상장 ETF로 대체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굳이 국내 ETF를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순히 수익률 비교나 최근 분배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두 상품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안쪽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성격이 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시간이 쌓일수록, 계좌가 커질수록 체감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DIVO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IVO는 미국에 상장된 배당 성장주 중심의 ETF입니다. 대략 20개에서 30개 사이의 대형 우량주를 담고 있고, 이 기업들 자체가 배당 성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익 변동성이 크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종목에 기계적으로 옵션을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개별 종목에 탄력적으로 커버드콜을 적용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변동성을 그대로 다 떠안지도 않는 중간 지점을 노리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441640,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는 구조부터 조금 다릅니다. 이 상품은 단일 ETF를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자산을 섞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든 액티브 ETF입니다. 실제로 구성 내역을 보면 S&P 500을 추종하는 ETF 비중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그 위에 DIVO 성격의 자산, 그리고 일부 개별 종목들이 섞여 있습니다. 즉, DIVO 하나를 그대로 들고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성격과 배당, 커버드콜 전략을 섞어 놓은 포트폴리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둘은 전략 방향은 비슷할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가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DIVO는 철저하게 배당 성장주 중심의 단일 전략 ETF이고, 441640은 지수, 베타 성격과 배당 커버드콜 성격을 함께 가져가는 혼합형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오를 때 혹은 크게 흔들릴 때의 반응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상품의 유불리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44164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분류돼서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매 차익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 역시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고 팔아서 생긴 차익도 15.4%가 과세되고 이 금액이 금융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DIVO 같은 해외 상장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구조가 다릅니다. 분배금은 동일하게 15.4%가 원천 징수되지만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대신 이 세금은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선택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 상품을 정말 장기 보유하면서 매매 차익을 거의 실현하지 않고 분배금 위주로 가져갈 생각이라면 해외 ETF에 250만 원. 공제 구조는 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밸런싱을 자주 하거나 중간중간 현금화를 하면서 차익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22%라는 세율은 체감이 꽤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매매 차익까지 15.4%로 정리되는 국내 상장 ETF 쪽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잡히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천만 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고 다른 배당 소득이 함께 쌓이는 단계라면 이 부분은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가 됩니다. 반대로 해외 ETF의 양도 차익은 이 기준과 분리되는 구조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해외 ETF 쪽이 유리해질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비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441640의 보수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연 0.19%라는 숫자만 보면 DIVO의 0.56%보다 훨씬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 ETF의 경우 표면 운용 보수 외에 실제로는 합성, 총 보수나 거래 비용까지 포함하면 체감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는 0.7%대 이상의 수치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반면 DIVO는 운용 보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서 비용이 명확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용만 놓고 단정적으로 어느 쪽이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 계좌와 편의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41640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 상장 ETF라는 점입니다. 원화로 거래할 수 있고 국내장 시간에 매수할 수 있고 무엇보다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계좌에서 운용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으로 자동 적립을 하고 세금 구조까지 단순화하고 싶다면 국내 ETF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반면 DIVO를 직접 투자하려면 달러 환전이 필요하고 거래 시간은 밤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라는 숙제가 따라옵니다. 이게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고 반대로 전혀 문제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번거로움이 투자 지속성에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귀찮아서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신고 스트레스 때문에 투자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아무리 구조적으로 유리해 보여도 좋은 선택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상장 ETF에는 미국 상속세라는 꼬리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국내 상장 ETF를 선호하는 분들의 심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고 원화로 정기 적립하면서 세금과 신고를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441640 쪽이 훨씬 마음 편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일반 과세계좌에서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고 매매 차익 실현을 최소화하면서 비용 구조와 세금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DIVO 직투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어느 게 더 좋다, 어느 게 더 나쁘다로 나누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투자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자산을 굴릴 건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좌가 먼저고 행동이 먼저고 그 다음이 상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단기 수익률로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매달 분배금이 조금 더 나오느냐, 최근 수익률이 조금 더 좋으냐 보다 내가 이걸 3년, 5년,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정한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선택이 결국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